예, 안녕하십니까. 광주에서 개원하고 있는 권은입니다. 어, 오늘 제가 발표해 드릴 내용은 취업 창립 100주년 준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입니다. 어제 대한치과의사 회의관에서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어제 그 발표했던 내용에서 어제는 시간이 좀 약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2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또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을 제대로 다 말씀을 못한 것 같은데 말을 못한 것 같은데 오늘은 차분하게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 치의학 역사를 기록하신 분들이 이렇게 여러 분 계십니다. 이제 이 작고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현재 여전히 많은 연구 활동을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우리 취업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일제 강점기 시절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제가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록과 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잘 요약해 주신 이 이병대 선생님, 이창석 선생님, 이한 선생님, 그다음에 취업 치으신부 기자이면서 취업 연해온 최혁은 선생님이 그런 그 좋은 기록물을 많이 남겨주셨고 특히 최진환 선생님은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 그 간행지인 치의신보의 제 첫 번째 공보이사십니다. 이분이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협회사를 처음으로 쓰신 그 장본이신데 이분도 굉장히 많은 기록을 남겨주셔서 그 기록에 참고되었고 마지막으로 특히 이제 신재희 선생님은 다수의 저서를 발표하셔가지고 이러한 그 기록들을 토대로 제가 지금까지 그 연구한 그 자료들을 오늘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취업 기원을 타임라인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1974년에 취업 기원에 대한 그 어떤 화두가 던져졌고 74년에 화두가 던져진 상태에서 81년도 정기총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이 계속적인 어떤 그 논쟁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그 강의를 통해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건 이제 제가 지면을 통해서 이때 어떤 일이 있었던가에 대해서는 지면을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우리가 이제 그 역사적인 일이라든가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역사에서는 기록으로 남겨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기록도 남기고 꼭 기억을 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기록과 기억과 기념까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치안 역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정도를 구분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엔 특히 우리 이제 취업의 기원으로 지금 그 결정되어 있는 1921년 조선치과의사에는 기록과 우리가 그걸 꼭 잊지 않는 기억 정도까지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념까지는 일제강점기 때 일어난 일이지만 일본 치과 의사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 만들어진 그 단체를 기념까지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이건 너무 과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치과 의사회는 1921년 10월 2일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 1921년도에 그 무렵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그 제가 자료를 찾다가 이 함석대 선생님 관련한 그 신문 기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921년 6월 20일 동아일보 기사에 독립운동을 계획한 뭐 이런 그 운동 이런 것을 하는 그런 그 회의가 대한민국 치과의사 1호인 함석대 선생님의 그 치과의 3층 집에서 유숙하는 피고 조만식이 찾아보고 아무튼 전 암살단들이 거기서 계획하고 이런 그 암살에서 논의를 하였던 장소가 함석대 선생님의 치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계속 추적해서 보았더니 11월 16일 날에 그 암살 계획에 가담한 사람들이 징역형을 받습니다. 함석대 선생님이 기거한 그 조만식 선생님은 징역 3년을 받았더라고요. 이 기록을 근거를 통해서 함석대 선생님이 1921년 하반기 때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을 근거를 통해서 1921년 10월 2일 일본인 치과의사가 23명이 참석하여 창립한 조선치과의사에 과연 함석태 선생님이 참여도 하였는지 아니면 함석태 선생님이 참여는 못했지만은
회원으로 가입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함석대 선생님이 참석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기록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 우리가 추정을 한다 하면 그 추정을 하기 위한 어떤 근거 자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동아일보 자료가 우리가 좀 더 합리적으로 추정하는데 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조선치과의사의 연역을 쭉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한국인이 참여하게 된 그런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조선치과의사의 명칭이 조선연합치과의사로 바뀌었다, 다시 조선치과의사로 바뀌었다, 약간 혼동이 있는데, 저도 제일 처음에는 이 부분이 혼란스러운데, 이게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야 이제 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921년 10월 1일 창립총회는 이러한 사람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경성에 있는 우리 이제 경성에 있는 경성치과의사,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한 10여 명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사람 23명인데 그 10여 명과 그 다음에 부산, 평양, 그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서 어떤 전국적인 규모를 갖췄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조선치과의사회가 창립되었습니다. 이 창립총회 참석자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1945년 15주년 기념하면서 그 참석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기억해내서 만들어진 명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선인 치과의사가 특히 함석대 선생님 포함해서 21년도에 치과의사로 있었던 조선인 치과의사는 명단에도 없고 참석 여부도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1921년도에 있어서 조선인 치과의사로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4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4분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런 자료들에서 보면 취업 기원을 정할 때 4분이 참석하고 참가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그런 그 기록은 없는 거고, 특히 이해창 선생님은 12월 14일 날 그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2일 날에는 치과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3명이 참석했을지도 모른다가 더 정확한 멘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1912년부터 25년까지 조선의 치과의사는 12명이었습니다. 일본에서 유학을 하신 분이 4분이고 그다음 조선 치과의사 시험을 합격하신 분이 8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성치과의학교와 일회 졸업생이 배출되기까지는 12명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조선치과의사에 회원으로 참여했다는 기록은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참여했을 것이다, 같이 회원으로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약간 좀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921년은 우리가 이제 그 일제 국군을 침탈당한 시기이기 때문에 조선치과의사의 창립총회에 관한 어떤 그 신문 기사들은 기록으로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석을 했고 축사까지도 잘 나와 있는데, 반면에 우리 한성치과의사에는 그 창립총회를 했다는 그 신문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25년도에 창립이 되어 있지만은 창립한 날짜가 없다는 것에 굉장히 그게 어떤 취업 기원으로 삼는데 약간 약점으로 지금 지목이 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30년 조선치과사의 총회의 어떤 임원 명단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처음으로 기록으로 한국인의 이름이 처음으로 보입니다. 김현권, 그 다음에 평의원의 이성모, 이 두 분이 처음으로 기록 명단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기록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1930년부터서는 조선치과의사에 조선 치과의사가 임원이나 회원으로 참여를 되었다고 이야기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본인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32년 임원 명단에서는 이 두 분의 이름이 빠집니다. 누가 봐도 일본인 치과의사를 이루어진 단체이고, 다만 우리가 이게
조선에서 만들어지고 조선에서 총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건 팩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2년 12월 말 조선인 치과의사의 통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총 557명입니다. 조선인은 150명이고 일본인은 404명입니다. 우리가 좀 더 조선치과의사회를 21년 조선치과의사회를 우리 기준으로 삼으려면 이 임원 명단에 최소 3분의 1 정도는 해당이 돼야지만이 공평하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그래 이 정도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뭐 1명 내지는 2명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한두 명 조선치과의사가 참가를 했다는 그거 하나로 그걸 우리의 기원으로 삼는 것도 역시 좀 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1933년 경성 호텔에서 일어난 그 총회 역시 또 참석 인원을 보면 여기 보시면 유일하게 평양서 참석하신 한동찬 선생님 한 분 유일하게 계십니다. 뭐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이것을 우리 조선인 치과의사들이 그 해외무에 같이 참여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역시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역시 지울 수가 없고요. 이 조선치과의사의 명칭과 관련해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 조선치과의사회가 1921년에 창립되어서 회원 가입을 자유스럽게 맡겼더니 뭐 당연히 조선인 치과의사들이 가입이 별로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1932년도에는 명칭을 조선연합치과의사회로 명칭을 변경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부 단위, 지금으로 말하면 시 단위로 치과의사회를 만들어서 그 시 치과의사회가 조선치과의사회로 가맹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시 치과의사회에 있는 모든 회원들이 조선치과의사회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연합치과의사로 명칭이 바뀌면서 이 조선치과의사회가 주인을 잃게 됩니다. 그러자마자 1930년 동인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일본 치과의사들이 검정시험을 합격해서 13명이 만든 단체 이름입니다. 이걸 굳이 또 따진다면 이 검정시험, 조선총독부에서 시행하는 치과의사 시험은 일본 치과의사 모임이 13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의 그 원천은 우리나라 조선에 입치사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 시험을 봐서 치과의사가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동인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33년에 조선치과의사의 명칭이 주인이 없어지자 이 사람들이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40명과 전국적으로 300명이니까 일본에서 입치사로 들어온 사람들이 조선에서 치과의사를 면허를 따서 조선에서 치과의사로 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3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슬프고 굉장히 아픈 우리 치약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33년부터 38년까지는 조선연합치과의사회와 조선치과의사회가 동시에 공존하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두 단체 모두 일본인 치과의사들이 만든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서 뭐 굉장히 압력을 넣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38년에 조선치과의사회가 조치회라는 명칭으로 바뀝니다. 조선연합치과의사회에서 조선 들어가는 치과의사는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명분을 이야기하면서 조치를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선치과의사회에서 조선이란 말을 굉장히 일본 치과의사들이 선호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그 근거를 통해서 위로 짐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934년도에 또 총회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이사와 평의원 명단.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그 조선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이런 그 여군 개선이라는 그 신문 보도 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떤 그 근거 자료로 옆에다 같이 모아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연합치과의사회가 이제 각 부 단위로 가맹을 하면서 1934년도에는 11개의 단체가 가맹을 하게 됩니다. 경성부터 요수치과의사회까지 이 단체의 회원들은 자동적으로 조선연합치과의사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34년도에는 한성치과의사회가 없습니다. 1925년도에 창립된 한성치과의사회는 무려 9년 동안 이 가맹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 조선인 치과 의사들은 감행을 하지 않는 것도 저는 이것도 그 일제 항거를 했던 그 근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935년 조선 치과 의사의 창립 15주년 행사를 하게 됩니다. 경성에서 9월 25일 날. 그래서 이제 이 그 창립 15주년 행사를 한다는 게 신문에 보도로 되고, 저는 여기에 그때 있었던 식순을 한번 쭉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조선인 치과, 한성 치과 의사의 회장도 있었을 건데 축사도 없고 뭐 어디에도 조선인 치과 의사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공로상에 그 본회의 창시자인 나라자키 도요에게 공로상을 그 증정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업의 기호는 1921년 조선치과 의사입니다. 만약에 100주년 행사를 한다면 그 창립을 한 창립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과연 지금 현재의 시대 정신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 3만 치과 의사들이 이거에 공감을 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저는 문제를 화두로 던지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떤 단체가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전체 회원이 공감이 되고 그거에 합의가 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당연히 재고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1936년에 임원 현황을 보면 이때 처음으로 함석태 선생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함석태, 조동훈. 이건 기록으로도 이제 나와 있고요. 이제 36년 조선연합치과의사에 가맹하는 단체가 굉장히 이제 많아졌습니다. 19개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단위 치과의사의 대표는 평양에 있는 한동장 선생님. 한동장 선생님은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도 역임을 하셨던 분입니다. 해방 후에요. 38년도에 가맹 단체가 이제 25개로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한성치과의사회가 들어오게 됩니다. 한성치과의사회는 기록으로는 이제 38년 나와 있지만은 실제 가맹한 것은 35년에 가맹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전주, 수원, 평양, 통영 이렇게 해서 부단위 치과의사의 대표로 조선인 치과의사들이 이제 몇 분이 더 이제 추가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39년 총회에서 보시면은 이제 임원과 평의원, 뭐 이사 평의원에 이제 두 분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임원이냐 참석한 회원이냐는 저는 엄밀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원과 임원은 뭐 전혀 그 어떤 그 다른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 총회에 참석한 조선인 회원은 이정신, 김정규, 조동훈, 임영준, 이복진. 조동훈 선생님은 임원이었다가 그냥 회원으로 또 바뀐 뭐 이런 그 약간 좀 지금 상황으로 해석을 한다면 약간 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40년 그 총회의 당시에 임원의 명단이고, 이 만선지치계라고 일본인 이 발행한 그때 당시에 조선과 만선이란 말 안에 이제 대만 만주국과 조선에 일어난 직가계의 소식을 전하는 그 직가계 전문 잡지였습니다. 이때 40년 3월 30일 총회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희미한 사진을 저는 보여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일본 국기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위로 짐작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총회를 했을 때 뭐 국민의례를 한다면 뭐 어떤 국민회를 했을지는 여러분이 상상으로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0년에 이제 조선연합치과의사에서 조선치과의사로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그 명칭이 변경된 근거로는 도단위 치과의사가 차례차례로 이제 창립이 되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경남도,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유심히 보실 부분은 그 도단위 치과의사에 참석한 조선인 치과의사가 있나 없나, 사실 이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조선인지 일본인지 구분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임원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노란색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상남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가 우리의 지금 취업의 기원으로 삼는 데 있어서 긴 역사가 좋은 것이고, 조선에 처음으로 치과의사 단체가 만들어진 것이고, 한국인이 참여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이고,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면 기원으로서 손색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에 일치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전라북도입니다. 전라북도 치과의사는 1940년도에 창립이 되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회장으로 임태경 선생님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라북도 치과의사회는 기원을 40년으로 삼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치과의사회는 45년 10월 24일 창립한 단체를 기원을 삼고 있으며, 이때 40년 전라북도 치과의사회 부회장으로 참여를 하신 임태경 선생님을 초대회장으로 모시면서 그 단체를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치과의사의 기원을 21년 조선치과의사를 삼는 이 단체의 이 근거를 여기에 갖다 댄다면 전라북도 치과의사회는 1940년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잣대는 동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경기대 치과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부회장으로 박명진 선생님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경기도 치과의사회는 마찬가지로 46년 3월 10일을 창립된 단체를 기원을 삼고 있습니다. 초대회장으로는 문기옥 선생님이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기도 치과의사나 전라북도 치과의사가 바꾸든 아니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바꾸든 둘 중에 하나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평안남도 치과의사회가 이제 창립이 됩니다. 함동찬 선생님은 굉장히 이런 일제 강점기에서 계속 이 회장직을 유지했다는 것으로 보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라남도 치과의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의장에 정동진 선생님이 참여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46년 이 단체를 기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평양북도는 보시고요. 강원도 치과의사회를 마지막으로 13개의 도 치과의사회의 창립이 완성이 됩니다. 강원도도 마찬가지로 일본인 치과의사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강원도 치과의사의 기원은 마찬가지로 40년이 아니라 46년을 기원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도에 조선 치과의사의 통계를 보았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한 1000명 중에서 한 30% 정도는 조선인 치과의사가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조선치과의사회와 조선연합치과의사에서 임원이 조선인 치과의사 수만큼의 할애가 되었다면 좀 더 그래도 명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1명, 2명, 많으면 3명 정도 조선인 치과의사가 참여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기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41년 총회의 임원 명단입니다. 부의장의 조동훈 선생님, 그다음에 조선인 최초 치과의사의 함석재 선생님이 이건 평의원도 아니고 밑에 쭉 보니까 해무촉탁, 지금 이걸 굳이 해석하자면 비정규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정도로 저는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도 들면서 약간 좀 분노도 생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41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3개 치과의사회가 이제 가맹단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치과의사의 대표는 다 일본 사람이고 유독 한동찬 선생님만 조선인 치과의사였다는 것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석재 선생님이 부회장으로 되게 됩니다. 42년도에. 근데 이게 조동훈 선생님이 사망하셔가지고 그걸 대신하면서 이게 취임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43년부터 이제 함석태 선생님이 이제 부회장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45년에 해방되었기 때문에 거의 끝나갈 무렵에 참여를 하신 거죠. 이상으로 조선 치과 의사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제 한성 치과 의사에서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또 이제 한성 치과의사회를 이야기하기 전에 1925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그 동아일보 기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뭐 제가 이게 이런 기사들을 다 접할 수는 없는 상태인데 이런 그 공청회와 그다음에 우리 종합학술대회 온라인 학술대회를 한다는 것을 아신 신재희 선생님의 제보로 이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해주셔가지고 25년 3월 20일 동아일보 기사를 꼭 한번 봐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뭐 그달같이 봤더니 경성치과의사회에 함석대 선생님이 가입되어 있고 활동하신 건 팩트입니다. 이때 당시에 경성치과의사회는 회원이 여기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10여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10여 명 정도. 그 중에 이제 함석 선생님이 경성치과의사회 회원으로서 일본인 학생들이 다니는 종로소학교의 구강검진으로 지정이 됩니다. 근데 그 소학교 교장인 평강이라는 이 사람이 우리 아이들의 입을 조선인 치과의사에 보여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성치과의사에서 강력히 항의에 대해서 뭐 함석 선생님이 가서 검진을 했냐? 결과론적으로는 검진을 못하고 다른 학교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아일보의 휴지통이라는 것에서 나와 있는 기사를 쭉 읽어보시면 이 부분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가리로는 소위 일선융화를 부르짖는 자들이 더욱 교육자라는 것이 뭐다 이번 세다. 조선 사람의 손에 입을 버려 니를 보이는 것이 그다지 대한민족의 수치가 되더란 말인가.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25년 3월 22일 1925년은 우리 대한민국 치과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25년도에 경성치과의학교를 졸업하는 조선인 치과의사가 드디어 배출되게 됩니다. 4월 15일로 나와 있는데 어제 공청회에서 4월 23일이 정확한 졸업한 날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조선인들은 다 보는 신문이었습니다. 경성치과의학교를 다녔던 학생들도 이 신문 기사를 봤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이 기사를 본 경성치과의학교를 졸업한 조선치과의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함석대 선생님이 이러한 차별을 받았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겠죠. 경성치과의학교와 경성치과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한 이 분들에 대해서 해고를 하는 그 자료가 1976년 치의신보에 11번에 걸쳐서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 기관지인 치의신보를 1966년에 그 창간된 치의신보를 지금까지 모든 자료들이 디지털 스캐너되어 있어가지고 회원 가입 없이도 누구든지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검색도 가능하고요. 경성치과의학교와 전문학교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때 느꼈던 감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군대식 교육으로 지긋지긋했던 치의학에 나와 있고 한국 학생 학대심의 임상에도 차별. 그러면 경성치과의학교와 치과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한 조선인 치과의사들이 어떠한 감정이었는지 충분히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치과의사회가 1925년도에 창립을 하게 됩니다. 한성치과의사회가 7분의 치과의사, 함석태, 그 다음에 조동음 선생님까지는 일본에서 유학을 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4분의 경성치과의학교 1회 졸업생들이 합류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분인 그 조선치과의사 시험을 합격하시고 김영권 선생님이 해서 7분이 모여서 한성치과의사를 창립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한성치과의사가 창립했다는 어떠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25년을 한번 되돌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국군이 침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923년에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조선인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이 널리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걸 감안한다면 이런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25년에 창립된 건 확실한 팩트입니다.
이 창립 멤버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부터 26년에 이런 3분, 27년에 2분, 28년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면서 회원도 20명으로 늘고 각 부서도 결정되고 좀 어느 정도 단체와 어떤 같은 틀을 유지하게 됩니다. 33년에는 부회장이라는 제도도 생기고 평년 제도도 생기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5년도에 조선연합치과의사에 가입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입이 강제적으로 가입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1942년도에는 경성치과의사회와 강제로 합병이 됩니다. 일제의 감시와 압력으로 인해서. 이게 한성치과의사의 영역이고, 어제 공청회에서 이 한성치과의사의 영역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초청 연자분이 오셔서 이건 서울시 치과의사의 기원이라고 삼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성치과의사에 이때 당시에 국군이 침탈된 상태에서 경성치과의사는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단체로 이미 있는 상태이고, 조선치과의사에는 또 일본인이 만드는 상태로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국군이 침탈된 1925년도에 대한치과의사회라고 창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감히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한성치과의사회로 쓰고 대한치과의사회로 잇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신인철 선생님은 1928년에 한성치과의사에 입회를 하시게 됩니다. 이분은 이 충북이라는 뉴스 2008년도에 보면 1931년 진천에 충북에서 최초로 개업한 치과의사 선생님이십니다. 진천에서 치과를 개업하시면서 한성치과의사에 활동을 하셨습니다. 한 분은 활동을 하셨던 거죠. 아까 조선치과의사의 명단에서 일본인들이 만든 단체 조선인 치과의사가 1명 내지는 2명이 활동했기 때문에 우리 기원을 삼는다면, 그 때를 여기다 갖다 대면 한성치과의사의 회원들은 모두 그때 당시 경성에 개업하고 있는 사람만 참여를 한 게 아니라 충청북도 진천에서 개업하고 계시는 신인철 선생님은 한성치과의사의 회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차가 있기 때문에 뭐 2시간 채 안 걸리겠지만은 일제강점기 1931년도에는 굉장히 교통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들여서야지만이 서울에 가서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한 분이 있기 때문에 한성치과의사라 쓰고 대한치과의사로 읽어도 전혀 무방하다는 거죠.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장지원 선생님. 이것도 치의신보 1980년도, 87년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사진이 그 장지원 선생님이 그 본인의 25년 경성치과의학교 시절의 야유대 사진입니다. 이분은 똑같이 1928년 신인철 선생님과 같은 졸업 동기이십니다. 같은 졸업 동기이신데 황해도 사리온에서 개업을 하셨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북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황해도에서 지금은 경성 서울까지 온다면 그때 당시로 이야기한다면 꽤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이분도 마찬가지로 치과는 황해도에서 개원을 하고 계셨지만 한성치과의사에서 입회를 하시고 활동을 하신 겁니다.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서 1년에 뭐 총회 정도 한 번만 참석을 해도 저는 이건 회원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크게 무리한 이야기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두 분이 황해도에서 충청북도 진천에서 한성치과의사 회원으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저는 이 치의신보 이 사료를 오늘 아침에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여기 보시면 조선인 치과 여학생들이 이렇게 7분이 계십니다. 이게 이분들 7분이다. 뭐 이분들은 제 느낌으로는 일본인 여학생으로 보입니다. 이분들의 정확한 이 성함을 알 수 없지만은 뭐 제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일제강점기 조선 여성 치과의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건 또 다른 저에게
숙제를 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성치과의사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신인철 선생님과 장지연 선생님이 활동하셨던 이 근거가 나와 있는 상태로 봐서는 한성치과의사회는 서울시 치과의사의 기원으로 삼는 것보다는 무려 3개의 지역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마지막으로 한성치과의사회라 쓰고 대한치과의사회로 읽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925년 4월 25일인데 4월 23일이 졸업식 날이었다니까 23일 이후 어느 날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창립 멤버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성 분포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하신 분, 우리 경성에서 조선에서 공부하신 분, 그다음에 치과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 어떤 그 이때 일제 강점기 때는 이 세 치과의사가 되는 길은 이 3가지 방법 외에는 없었습니다. 이 3가지 그 단체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 들어와 있는 거겠죠. 한성치과의사의 임원들이 명단이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초 기록은 1933년 조선일보 저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선일보 저널에 보면 이렇게 회장부터서 평의원까지 이제는 좀 이렇게 28년에 어느 정도 해의 틀이 잡혀지면서 이사와 평의원 제도가 있고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남수희 선생님을 노랗게 표시했는데 조선여성 학문에서 이사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열심히 활동을 했다는 것이고 여기서 부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조선에서 최초로 개업한 치과의사는 우리 대한민국 조선인 치과의사는 함석대 선생님이라면 조선에서 최초로 개업한 여성 치과의사에는 기록으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남수희 선생님입니다. 그 외에 박봉남 선생님과 최근봉 선생님이 있는데 최근봉 선생님은 평남 진남포에서 개업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록은 확인될 수 없는 거고 박봉진 선생님도 박봉남 선생님도 함경도에서 개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데 아직까지 기록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남수희 선생님이 조선에서 최초의 여성 치과 의사 개업이 조선인으로서요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한성치과의사회에서는 창립을 한 이후에 조선에서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발표를 위해서 지금 제가 한 6월부터 열심히 검색과 자료를 찾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의 그 디지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도 그렇고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도 계속 이런 그 오래된 사료들이 디지털 작업이 되어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충분한 근거로서 말씀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한성치과의사회에서 구강 계몽 활동에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셨습니다. 어제 공청회 자리에서 한성치과의사회는 학술단체를 만들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1933년에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국군이 이미 침탈된 상태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구강유생 계몽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조선인 치과의사들이 만든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활동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선의 활동입니다. 보시면 함석재 선생님은 이렇게 충치 예방에 대해서 구강 계몽 조선 백성들에게 사실은 서양 치약이 조선에 처음에 들어와 있어서 가지고 우리 조선 백성들이 이거에 대해서 지식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일단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조선 백성들에게 구강 유성의 계몽에 대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덴탈 IQ를 높이자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한성치과의사의 회원들은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적인 활동을 많이 하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료 진찰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조선 백성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분들이 치과에 오셔가지고 구강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도 또 무료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을 해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이 보시면 쭉 한성 치과 의사 이런 활동에 참여했던 이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면을 통해서 이분들의 성함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1934년도에 그 한성 치과 의사의 임원의 그 명단입니다. 부의장이라는 이제 직책분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보셨던 1921년 창립된 조선치과의사회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회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조선치과의사회 21년에 창립된 조선치과의사회가 어느 기록을 보더라도 조선 백성을 위해서 국왕위생 계몽을 했다는 것을 별로 그렇게 많이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한성치과의사회는 28년에 어느 정도 틀을 맡은 상태에서 국왕위생 계몽 활동을 이렇게 해마다 꾸준히 해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정도 활동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활동이었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이 국왕위생 계몽 활동을 하면서 강연을 하였습니다. 다 한성치과의사의 회원이겠죠. 강연의 제목을 제가 이게 한글로 옮겨보았습니다. 이 강연의 제목을 그대로 지금 2020년대에 하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필요하고 이런 연재의 강연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성치과의사회가 비록 학술단체는 만들지 못했지만은 조선 백성을 대상으로 학술 활동에 버금가는 기록으로는 학술 연구를 남기지 못했지만은 구현으로는 충분히 남겼다고 생각이 됩니다. 35년도에는 이렇게 15개 학교에 가서 무료 진료도 하고 그다음에 위생 강연도 하였습니다. 35년도 서울 경성에 있는 덕수초등학교죠. 덕수초등학교에 이렇게 덴탈 유니트를 기증을 해서 함석태 선생님과 조경호 선생님이 무려 일주일에 4번이나 가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비슷한 예로 미국에서도 치의학 초창기 때 포사이스 덴탈 인퍼머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아동들의 충치 치료를 하는데 돈을 구입받지 않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무료 진료병원이 생겼던 것을 연상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935년 희미한 사진으로 나와 있지만은 우리가 유니트 체어와 그 다음에 이 가운을 입고 있는 의사 선생님 함석태, 조경호 선생님으로 추정되는 이 두 분과 본인의 순서를 기다리는 조선 아동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21년 창립된 조선치과의사회가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원으로 정당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에 일본인 치과의사였지만 조선 백성들을 위해서 어떠한 봉사를 하였고 어떠한 국왕위생 계몽 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되어야지 우리의 기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36년 한성치과의사회 총회의 회원 명단입니다. 여기 보시면 드디어 남수희 선생님이 28년에 한성치과의사에 입회를 하신 이후로 이사회에 승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의 30%에 육박할 정도로 여성치과의사의 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 여성치과의사들은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왜냐하면 남수희 선생님이 한성치과의사에 최초로 가입을 하셨고 많은 활동을 하셨고 이사회까지 이렇게 오르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수희 선생님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강의 후반부에 남수희 선생님에 대해서 제가 발굴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6년도 동아일보의 사진입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국왕위생 순전. 한성치과의사회. 일제강점기였지만은 한성치과의사의 존재감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한성치과의사회는 조선 백성을 위해서, 조선을 위해서 어떠한 활동을 하였는가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창립일이 없을 뿐입니다. 아주 작은 것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우리 기원으로 삼지 못한다면 그건 참 너무 가혹한 잣대를 갖다 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37년도에 한성치과의사회, 희미하지만은 한성치과의사회 주체라는 것을 글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8년도에 매일신보에 한성치과의사의 임원 명단. 남수희 선생님이 편으로 내려갔지만은 이게 강등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38년도에 이제 한성치과의사의 임원 명단입니다. 이때는 상무이사, 이사에서 훨씬 더 임원 숫자가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8년도에도 여전히 이런 충치 예방에 관련된 무료 진료와 강연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조선일보에 그 강연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이 구강내 감염과 건강, 이 신문에 나와 있는 원고이지만 이걸 학술지에 내도 제가 봤을 때 전혀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분이 박명진, 이유경, 함석태, 조동업 이 선생님 네 분이 칼럼으로 게재를 하셨지만 학술지에 이것을 발표를 해도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술 단체만 없었을 뿐입니다. 없었던 것보다는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었을 뿐입니다. 자, 39년대에도 이 강연은 계속 이어집니다. 보시면 강연의 제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면 되게 인사학적이었던 게 치아위생과 미용. 39년도에 치아 미용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고철적인 그 내용이 충분히 언급되었을 거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겠죠. 자, 39년도에 충치 예방 강연을 했다는 그 기사에 희미한 사진이지만은 이 보시면 연자로 세 분이 나왔는데 이 한 분이 지금 말씀을 연자를 하고 계시고 두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굴은 확인할 수 없지만 조동은, 이유경, 종보라 선생님이 강연하고 있다는 것을 이건 팩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자료를 보면서 동아일보는 물론 이제 그 회원 가입해서 제가 구입을 해야 되는 거지만은 스캔이 잘 되어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화질이 좀 떨어져 있는데 이게 분명히 이 디지털 작업이 되어 있다는 이 신문이 원본이 있을 건데 그 원본을 입수한다면 훨씬 더 좋은 화질의 그 사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건데 이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1940년 한성치과의사의 주체로서 구강위생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아까 쭉 보시면 1933년도에 기록으로 확인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40년까지. 무려 8년 동안 지금 계속 구강위생 계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영양과 치아의 관계에 대해서. 이건 2020년에 이 강의 연재여도 충분히 필요한 강의이고 중요한 제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940년 5월 5일 날 그 위생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42년 한성치과의사의 총회의 지금 임원 명단입니다. 42년에 한성과 경성치과의사회가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한성치과의사회가 25년도에 창립한 조선인 치과의사를 만든 단체가 역사서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통합 총회를 하면서 임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은 조선인 치과의사였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3분의 1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한성치과의사에 계속 좋은 소식만 갖고 있다가 이게 제가 발견한 게 소위 말하는 한성치과의사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그 남은 그 소위 말하는 회비의 잔금이 이제 헌납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자발적이었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한성치과의사회와 경성치과의사회가 합병이 되면서 물론 강제적인 합병이었습니다. 합병이 되면서 경성치과의사회가 해산을 갖게 됩니다. 합병하기 전에 아까 10월 1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9월 24일 날 그러면서 이제 경성치과의사회는 1912년에 만들어진 단체였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 당연히 일본인 치과의사 의원 단체였고 일본 치과의사 단체라서 전혀 무방할 정도 단체였는데 30년간의 그 회가 있었던 게 해산이 되면서 아쉬운 마음이 컸는지 특별 공로자를 표창하고 그다음에 평의원과 이사를 역임한 분에게 표창을 합니다. 이 보시다시피 조선인 치과의사는 한 명도 있지 않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석대 선생님은 경성치과의사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본인 소학교에 국왕검리를 들어갔는데 지정을 받았는데 거부당해서 하지 못했습니다. 함석대 선생님은 경성치과의사의 임원이었음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월 16일 날 조선신문에 의하면 함석대 선생님은 분명히 이사였습니다. 다시 뒤로 가면 평의원 및 이사 역임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였습니다. 함석대 선생님의 이름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는 기록이나 확인할 수는 없으나 이사를 활동을 했던 흔적은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표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불편한 관계였음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6월 16일에 이 경성치과의사 임원 명단입니다. 8월 2일 날 경성치과의사 임원 명단이 바뀌게 됩니다. 일부가. 일본 말로 적어져 있지만은 아는 지인에게 부탁을 했더니 여기 보시면 경성치과의학교 설립 당시 문제 뭐 지금으로 해석하면 어떤 시험 문제의 유출 뭐 이런 거에 관련이 되어 있어 가지고 회장이 바뀝니다. 회장과 여기 보시면 회장과 부회장인데 회장과 이사가 몇 명이 바뀌거든요. 함석 선생님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인 입치사들이 조선으로 들어와서 치과의사가 되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그 문제의 유출에 대해서 그것도 충분히 있을 법한 것으로 저는 추정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30년 경성치과의사의 명단에서는 함석 선생님의 이름이 빠지게 됩니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한성치과의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한성치과의사의 창립 당시 총무로 활동을 하셨고 지금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초대회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초대회장으로 홈페이지라든가 어제 그 취업회관의 회의실에서도 안종서 선생님의 사진을 제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남기신 말씀입니다. 이른바 오늘날의 대한치과의사가 법정 단체가 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뿌리는 한성치과의사였음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성치과의사회 활동을 하셨고 광복 후에 조선치과의사의 초대회장으로 역임하셨던 분의 증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명진 선생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박명진 선생님은 아까 그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한성치과의사의 회원도 끼었고 조선 연합치과의사의 이사로도 참여를 하셨고 해방 후에 대한조선치과의사의 회장도 역임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회관에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성치과의학 전문학교 교장의 관사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기증하신 분입니다. 경성치과의학 전문학교 교장 선생님은 해방 후에 일본으로 가셨습니다. 일본으로 가시면서 그 관사까지는 가져갈 수 없었겠죠. 이 관사를 박명진 선생님이 대한치과의사협회에 기증을 하신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박명진 선생님의 덕택으로 지금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회관에 종잣돈이 마련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984년 경향신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명의 개척자들에서 조선 최초 치과의사 함석대 선생님이 나와 있습니다. 1930년 조선지치계 일본인 치과의사가 만든 치과 전문 최초 잡지에 보면 조선의 치과 개척자들에서 나라자키 도요 사진과 마스다 스오 그 회장을 했던 두 사람의 사진이 나와 있는 건데, 일제강점기 조선 치과계의 개척자가 나라자키 도요인지 함석태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경향신문 기사에 있어서 이한수 선생님이 인터뷰한 내용이 기사화되었습니다. 이한수 선생님은 조선치과의사회를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조선치과의사회에 대항하기 위해서 한성치과의사회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대항하기 위해서. 현재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원은 한성치과의사회가 아니고 그 조선치과의사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한성치과의사회가 아니고 1921년 창립된 조선치과의사입니다. 이한수 선생님이 남긴 저서에 그 연표가 나와 있는데 1922년, 25년 우리나라 사람 치과의사를 만으로써 한성치과의사를 창립하다. 초대회장의 함석태. 이것이 곧 현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전신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한수 선생님, 기창도 선생님, 신재희 선생님, 치과의사에게 관여해서는 권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권위자들께서 남겨놓으신 기록물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 기록물을 보면서 여전히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원은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로 여전히 결정이 되어 있고 변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건 관련 단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오버가 됐는데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날 무렵이기 때문에 어제는 되게 시간이 많이 쫓겨 있었지만 오늘은 좀 더 차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비교를 하겠습니다. 원래 대한의사협회의 기원은 1945년 12월 9일 창립된 조선의사회였습니다. 1967년도에 그 의사협회의 기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의사학의 권위자인 김두정 교수님이 이 1908년도에 의사연구회를 활동하시는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회장 김인남 선생님인데 이 단체를 발견하면서 67년도에 역사의 기원이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위에도 계리의학회, 경성의사회 단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저는 이제 이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일본인이 만든 단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사의 기원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의사회도 아니고 연구회입니다. 글씨로 느낌상으로는 어떤 학술 연구단체를 보이는데 이 단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도 11월 15일 날 창립된 날짜가 나와 있다는 게 우리 한성치과의사의 부족한 부분이 나와 있지만은 2년밖에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단체를 기원으로 삼고 있고 실제적으로 2008년도에 10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보시면 지금 현재 21년도 기원이 남아 있습니다. 25년, 45년. 역사의 기원이 위로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내려오는 것도 그렇게 부끄러워해야 될 상황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치과와 메디칼을 비교를 한다면 우리 지금 치과 의사에게 권위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작고를 하셨고 유일하게 신재희 선생님이 이제 생존해 계시는데 신재희 선생님 남겨놓은 그 기록물을 토대로 해서 그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변경될 수 있는 근거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아시아 국가들만 제가 한번 보았습니다. 특히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흔적이 있던 나라들을 다 비교해 평가해 보았습니다. 창립 연도가 나와 있고요. 초대 회장이 나와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 나라 사람이 초대 회장으로 되어 있지 않는 데는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뿐이었습니다. 대만도 일본의 식민 시기가 우리보다 훨씬 더 길게 되어 있고 194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 나라들이 있죠. 그래서 대한치과의사의 창립 100주년 행사를 한다고 했을 때 아시아 국가의 이런 치과의사협회의 회장들이 만약에 초대가 된다면 우리가 자신 있게 그분들에게 우리 초대 회장은 이분이었다는 것을 과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희들의 근원으로 충분히 삼아도 된다고 생각이 된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기원은 그때 단체에 조선인 치과의사들이 4분이 참여했다는 것으로 근거를 삼고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물음표스러운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강의의 거의 끝났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취업 기원에 대해서 본의 아니게 연구를 하게 된데 저 관심 사항은 조선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여성 치과 의사였습니다. 이게 아마 2017년도 자료인데 제가 일본의 이제 동양학원대학 그때 당시로 이야기하면 동양여자 치과의학 전문학교에 우리 이제 유학한 일본에 유학한 조선 여성 치과 의사들을 흔적을 찾으러 갔는데 거기에서 이 박봉남 선생님의 사진의 뒷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박봉남, 이 중국에서 지금 진료하시는 모습입니다. 이걸 자료로 확인했는데 이번에 취업 지원 관련해서 자료를 검색하다가 박봉남 선생님이 일본 동양 여자치과학 전문학교에서 이게 학생 때 지금 진료하는 모습입니다. 26년 5월 1일에 동아일보의 어떤 조선 처음의 치과 여의사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박봉남 선생님의 얼굴 모습을 희미한 사진이지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7년도에 이왕이면 이 모습의 사진을 앞모습에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3년 후에는 앞모습의 사진을 찾게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운명처럼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가 결정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이것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바뀔 수 있는 근거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남수희 선생님의 조선일보의 칼럼을 기사에 나왔는데 이 사진이었습니다. 이 희미한 그 사진을 전문 화가에게 의뢰해서 초상화로 약간 더 복원을 시켰습니다. 쉽게 말하면 복원. 또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의 기원이 복원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지금 현재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남수희 선생님이 1932년 신동아에 게재한 칼럼입니다. 개업 1주년. 그 말은 1931년도에 경성에 개업을 하신 거죠. 이 기사 내용은 쭉 읽어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을 얼마나 어려웠다는 그런 그때 당시 상황으로서 어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 대한치과의사협회 기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유일하게 함석대 선생님 사진은 딱 한 장이었습니다. 강욱이 의사의 손녀 강영재의 아들 최수철이 전달한 사진이 유일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아일보, 조선일보를 통해서 국왕유생 계몽으로 검색을 하다가 함석태 선생님의 사진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청년 함석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1930년 8월 10일이니까 함석태 선생님이 1889년이니까 한 42~43살 그 정도 나이에 칼럼을 썼는데 사진은 아무리 봐도 청년 함석태 선생님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거
사진 전문 병원에 의뢰를 하여서 사진으로 복원을 시켜서 이런 모습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큰 소득이라 생각이 되고, 함석대 선생님의 청년의 모습이고, 그 청년의 모습을 전문 화가에게 의뢰하여서 그린 초상화입니다. 이처럼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함석대 선생님의 유일한 사진 한 장이었지만 어느 순간에는 또 다른 사료가 계속 발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취업 기원에 관해서도 정통성이 없는 상태에서 그 정통성을 복원시킬 수 있는 한성 치과의사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부족한 것은 창립한 날짜가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게 유일한 흠이라고 하면 흠일 수 있습니다. 함석대 선생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모습이고, 이 모습을 토대로 해서 대한치과의사협회 1층 로비에 함석대 선생님의 흉상이 있고, 2017년에 흉상이 만들어졌고, 2018년에는 제목인 조선대학교 1층 치과대학 1층에 있고, 2020년도에는 부산대학교 치학전문대학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복원된 모습이 함석대 선생님의 어떤 실존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1930년 동아일보에 실선 청년 함석대의 모습과 이 사진은 추정컨대 1930년대 후반, 40년에 가까운 사진으로 추정됩니다. 말 그대로 추측이라고, 저는 추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건강했던 함석대 선생님의 얼굴 모습이 굉장히 초췌해졌습니다. 물론 1923년 동아일보 신문 광고에 함석대 선생님이 병원 요양 중으로 치과를 휴원 중이라는 것을 광고했다는 홍보 사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이분이 좀 아프셨구나. 건강이 신체적으로 아프셨기도 했지만은 일제감정기로서 조선인 치과의사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신적 고통도 있었다고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복원하는 것처럼 우리 취업 기원도 한성 치과의사회로 복원이 되어야 한다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치과의사 중에서 독립운동가가 제가 기록으로 확인한 분은 유일하게 딱 두 분입니다. 최근봉 선생님과 노성경 선생님. 마지막 제 강의를 가름하는 말은 신재희 선생님께서 10년 전 창립기념일 공청회에서 마지막 슬라이드 사진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핑계로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더 큰 잘못이다. 이런 경우 또 다른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된다. 100% 공감하는 이야기고요. 어느 순간에 한성 치과의사회가 부족했던 창립일이 기록으로 확인이 되면 만약에 그 시점에 있어서 1921년 조선치과의사회의 창립을 100주년을 한 행사가 이루어졌다면 저는 이 신재희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멘트는 실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